내 이름은 중국어로 행복하다 라는 뜻이란다. 앞서 얘기한 대로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조짐이 있어. 중국어에 능통하라는 말은 아빠가 너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마음에서 해주는 얘기란다. 사랑하는 딸아, 너에겐 중국식 이름까지 있단다. 르르라고 행복하다 라는 뜻이지. 너는 이 아빠가 평생 살면서 보아온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다. 내 이름이 행복하다라는 뜻이고 사람들한테 실컷 자랑하려무나. 이제 아빠는 영어로도 너를 해피라고 불러본다. 앞으로 네가 세계 어디를 가든 꼭 성공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중국인들의 재물관이 담긴 화식 열전. 화식 열전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기술한 여러 열전 중 재산을 불려나가는 방법에 관해 쓴 것이야. 중국 춘추 말기에서부터 한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각 지방의 풍속, 물산, 교통, 상업 따위의 상태를 서술한 부분이다. 농공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거부들의 일대기를 서술한 것이 특징이지. 월왕 구천의 책사였던 법녀와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 백규, 의돈 탁시 등 춘추 전국시대부터 사마천이 살던 시기까지 거부들의 치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마천은 재벌들의 거부 치적에 대해 무척 긍정적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넘는 과거에 이 같은 재물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현재에도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어. 사마천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눈과 자신의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명쾌한 문장으로 어떠한 이론서보다 뛰어난 논리를 펼쳐가고 있다. 사마천은 화식 열전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무위 무관의 평민으로서 정치를 어지럽히지도 않고 남의 생활을 방해하지도 않고 때를 맞추어 거래해서 재산을 늘려 부자가 되었다.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69회 화식 열전을 서술한다. 화식 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이제법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다. 이 아빠는 내가 역사를 공부하길 바란다. 내가 성공하는 투자를 해왔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이란다. 역사와 정치에 대한 나의 관심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각종 상품들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이 아니라 수요의 증가가 원인이지. 역사를 돌이켜보면 상품 시장의 호황이란 평균 18년 정도 지속하는 게 보통이었다. 이는 요즘 눈길 끄는 원자재 시장의 강세 현상이 앞으로 몇 년은 더 지속될 거라는 걸 말해주지. 역사에도 그런 단면들이 존재한단다. 이를테면 경제와 정치를 대상으로 한 역사 연구도 있고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여러 나라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도 있다.
그중 어떤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 하지만 세계가 3차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퍼즐이라면 그처럼 서로 다른 측면의 역사들이 각각 퍼즐 조각이 되어 세계라 불리는 보다 큰 덩어리를 만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네가 어떤 종류의 역사든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능하면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섭렵하는 게 좋겠지. 퍼즐을 정확히 맞춰 넣기 전에 먼저 퍼즐 조각들을, 즉 정보들을 제대로 모으는 것이 순서일 테니까. 그러니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역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적당한 매개체는 역시 책이지.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역사책을 많이 읽어두어라. 역사를 바라보는데 아시아의 관점이 더 나으냐, 구미의 관점이 더 나으냐를 따지는 건 무의미해. 혹시 그런 주장을 하는 역사가가 있을지 모르나 옳고 그른 것은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니다. 중요한 건 정보를 하나하나 모으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차근차근 깨우쳐가는 과정을 너 스스로 밟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는 동안 어떤 특정 시각이 반영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그리 상관할 문제가 아니지. 단지 대부분의 역사책은 승자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만 잊지 말아라. 그렇게 역사 공부를 한 다음에는 실제 세상으로 성큼 나서서 너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단다. 역사적 사건들과 장기간에 걸친 기록들을 비교 검토하다 보면 세계 속에 어떤 변화가 주식과 상품의 값어치에 영향을 미쳐왔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행한 황소와 곰, 강세와 약세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내가 한 얘기도 그런 것이었다. 당시 나는 학생들에게 과거 있었던 주요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 사례들을 조사하고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그런 변화에 기여했는지 규명하도록 했다. 시세가 폭등하거나 폭락하기 직전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런 일들이 촉매작용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게 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상품 가격은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오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식이었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이야말로 시장 동향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으로써 더군다나 미래의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가 아니겠니? 역사란 어떤 식으로든 반복된다는 사실, 인간은 늘 똑같았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신문이나 잡지의 헤드라인에서 아주 혁신적이라는 등, 경이적이라는 등 요란한 표현으로 포장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소식을 접하곤 하지. 그렇게 뭔가 새롭고 다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때 주저없이 과거로 눈을 돌려보아라. 언제나 역사적인 선례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인터넷 혁명이 아주 좋은 예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 시작된 것처럼 반응했다. 하지만 이는 역사 속에 거듭되어 온 숱한 기술 혁신의 하나에 불과해 산업혁명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1990년대 내내 사람들은 인터넷 혁명과 신경제, 출현 앞에서 거의 광란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역사적 시각을 갖춘 사람들만큼은 채권, 열차, 쾌속선, 전기, 라디오,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등등 전에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혁명들이 있었음을 감지했을 것이다. 아울러 그런 혁명들에 쏠리던 돈들이 결코 바람직한 결과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도. 그러면 미래의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깨닫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 속 명상들의 투자와 삶에 관한 철학입니다. 적당한 리스트는 받아들여라. 소심한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했습니다. 투자 수익이란 리스크에 대한 대가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주식처럼 다소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자금을 잘 배분해라.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
현명한 사람은 내일을 위해 오늘 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모험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을 골라 적절한 시점에 사고 파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산 분배를 통해 장기간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긴급 자금을 마련해둬라. 미국 정치가 프랭클린. 나이 먹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저축할 수 있을 때 저축해라. 아침 해가 하루 종일 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단계는 위기를 겪을 때 언제라도 찾아 쓸 수 있는 긴급 자금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겸손해라. 공자. 논어 위정편 제17장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해라.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돈을 거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맞서지 않고 겸손하게 투자하는 것은 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시장의 등락에 둔감해라. 월가의 투자가 피터 린치.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피터 린치는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으로부터 공포에 질려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식을 사서 계속 묻어두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자신을 알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야. 물론 이 세계 너를 둘러싼 주변의 일들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한 개체로서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거울 속에 너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문해 보도록 해라. 네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에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겠니? 자신의 잘못을 알아채고 인정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면 인생에서든 투자에서든 특히 시장에서 너는 호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진정 유능한 트레이더는 자신이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물론 나 역시 그렇다. 아빠는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니란다. 잘못된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렴. 누구든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야 올바로 고치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니?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심리학을 배워라.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심리학을 배울 필요가 있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감정이 시장에 어떤 동향을 유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야. 간혹 신문에 난 기사로 인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높은 값을 치르고 산다거나 팔지 말아야 할 때 헐값으로 내다 파는 일을 벌이지. 투자가의 심리가 시장에서의 그런 동향에 더더욱 박차를 가할 수가 있다는 거다. 누구든 당황할 수 있어. 나 역시 극심한 당혹감 속에서 잘못 거래했다가 돈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1980년 오일 쇼크가 있은 뒤 나는 기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을 이미 맞춰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가격은 계속 오름세였다. 나는 기름값이 조만간 내릴 거라 판단하고 즉시 팔아버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터졌고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다. 나는 그만 서툰 트레이더가 되어 전에 헐값으로 처분했던 매도 포지션을 허겁지겁 되사기 시작했다. 물론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값을 치르고 말이지. 손해본 것은 확실하지만 기름값은 그렇게 한번 폭등한 직후에 내가 예견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미 포지션을 정리한 뒤였기에 때는 너무 늦은 셈이었지. 돌이켜보건대 내가 그때 경거망동하지 말았어야 했다. 기름값을 지탱하는 펀더멘털이 붕괴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했던 거지. 당시 나는 군중심리 효과에 대해 전혀 감이 없었고 그래서 실수를 범한 셈이다. 나는 네가 시장의 패닉 현상을 핑계로 너 자신의 시각을 포기한다면 그건 곧 시장에서의 자산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줬으면 한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이 아빠는 네가 언제나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바란다. 전에도 말했지만 늘 독립적으로 사고하되 자신의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수정하는 태도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다.
네가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 나는 다짐했단다. 네가 인생길에서 한 발 한 발 걸음을 뗄 때마다 거기 늘 너를 돕기 위해 이 아빠가 지키고 있겠노라고. 탈무드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경제관념. 현금은 가장 능력 있는 중개인이다. 돈은 어떤 닫힌 문이라도 척척 열 수 있는 황금 열쇠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지. 돈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쓰지 않는 것이 곧 버는 것이다. 누구이고 개처럼 가난해질 수 없고 돼지처럼 부자가 될 수도 없다. 가난한 사람은 적이 많지 않고 부자는 친구가 많지 않다. 절약할 줄 모르는 상인은 털이 나지 않은 양과 같다.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은 자는 신용을 곱으로 늘린다. 남에게 꾼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어려워 빌릴 때 웃지 마라. 갚을 때가 되면 울게 된다. 가난한 사람은 4계절밖에 고생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난함을 이겨낼 아름다움은 없다. 밭에다 돈을 뿌리면 어리석은 자를 거두어들인다. 아직 숲속에 있는 곰의 가죽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겨울 땔감에 필요한 돈을 여름철 한가할 때 놀면서 낭비하지 마라. 부자도 굶주림에 고통받을 때가 있다. 굶으라는 의사 지시를 받을 때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와 돈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세계는 시간과 더불어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것들이 한데 축적된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 모든 사회 환경 역시 시간 속에서 변모하기 때문이다. 르르,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있단다. 그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지. 내게 맡겨진 숙제가 있다면 그런 변화들에 적절히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적응하겠니? 아니면 변화에 저항하면서 훌쩍 지나버린 좋았던 시절만 그리워해 주저앉아 있겠니? 하나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건 변화를 알아채고 그에 적응해 나가지 못했던 자들은 하나같이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 아빠가 너에게 해줄 조언은 항상 변화에 민감하라는 것이다. 그것도 표피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쩌면 수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세계는 지금 변화하고 있지. 21세기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잠재력을 갖춘 나라는 아쉽게도 미국이 아닌 중국이다. 이건 무려 15년 전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나 스스로 느낀 점이다. 13억 인구가 가진 엄청난 인력과 탁월한 경제 능력 속에 숨겨진 잠재성을 나는 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 나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변화가 진행 중임을 확신했다. 결국 나로 하여금 중국어를 하는 보모를 고용하게 만드는 것도 다 이런 경험이란다.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너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말이지. 여성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로 여성의 수가 감소 중인 거지.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며 지내왔어. 보이는 것과 달리 사회적으로 여성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직장에서의 보수나 승진 문제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 그런 이유로 한때 이 아빠는 아시아 여성의 일자리 환경 문제에 도움을 준 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어. 여성의 수적 감소 추세와 맞물려 역설적이게도 여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다. 중국과 한국, 인도에서는 사내 아이를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해왔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로 여자아이구 수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아시아의 남성들은 여성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야. 유럽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와 맺어지기 위해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천만다행히 너는 여자아이인데다 영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알지.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 추세를 늘 숙지하고 있어야 해. 이 아빠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어라. 너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어 줄 테니까. 투자와 관련한 명언과 격언.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먼저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이다. 돈이 돈을 만든다. 그리고 돈이 만든 돈은 돈을 만든다. 사랑에 관해서는 낭만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돈에 관해서는 낭만적이어서는 안 된다. 돈은 20명의 웅병가들의 구실을 한다. 투자는 과학이 아니다. 인간의 판단에 따른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확률적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돈에게 어디 갔느냐고 묻는 대신에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묻기를 배워야 한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베이컨. 돈이 있으면 재앙이 있다. 그러나 돈이 아주 없으면 최대의 재앙이 온다. 복리는 이 세상의 8번째의 불가사이다. 아인슈타인. 신용카드는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편의품, 그러나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독제가 되어주지 않는다. 위험을 예상하는 것은 이미 반은 피한 것이다.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라.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스스로의 인생을 고결하게 하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능력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없다. 소로. 마지막으로 짐 로저스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강세 종목을 따라가기보다 항상 약세 시장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강세를 보이는 시장들에만 눈독을 들이죠. 그런데 우리 짐 로저스는 원자재 실물 시장의 기나긴 침체기 이후에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것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짐 로저스를 찾아와 개인 투자가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겠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라며 설탕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 당시 설탕 가격은 파운드당 55.5센트. 기자는 금세 회의적인 표정이 되었고 반대로 내 얼굴에는 말없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희망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의견을 고지곳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장과 리듬을 타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딸에게 전하는 12가지 부의 비법 이제 제 2탄 읽어드렸습니다. 참 좋으셨죠? 네, 짐 로저스가 딸에게 얘기하는 소중한 이 언어들 정말 저도 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고 제 마인드 파워가 생겼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이 마인드 파워로 같이 함께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